어서 무릎 꿇으세요. 경비원 주제에 우리 가문에 들어오려고 하다니. 수진이 박노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우리 집안과 맞으려면 자존심 같은 건 내려놓으셔야 해요. 주민들은 충격에 빠진 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박노인의 무릎이 천천히 구부러지기 시작했는데 30년간 아파트를 지켜온 한 노인, 그리고 그를 무시하는 며느리. 과연 이 노인은 정말 무릎을 꿇게 될까요?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벽돌색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입니다. 새벽 5시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때면 어김없이 경비실 불이 켜집니다. 박노인이 오늘도 변함없는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일찍 출근하시는군요. 박노인의 인사말이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집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경비원 복장에 반짝이는 이름표,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박노인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일지가 놓여 있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아침 첫 번째 일로 전날의 기록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소포 배달 현황부터 시작해서 방문자 출입 기록, 각 동별 전기 점검 상황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박노인의 철칙이었습니다. 볼펜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 하나하나에는 30년간 이 아파트를 지켜온 장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아직도 쌀쌀한데 몸 조심하세요. 지나가는 주민들마다 박노인에게 정겨운 인사를 건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아파트 단지를 지켜온 박노인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깊고도 두터웠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져 울면 연고를 발라주고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먼저 달려가 도와드리는 박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현우가 학교 가는 길에 박노인에게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현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현우야,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오늘은 무슨 과목이 있지? 새막이랑 자연이요. 할아버지가 어제 알려주신 구구단 외워갔어요. 그래, 우리 현우 참 똑똑하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박노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민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기억하고 각 가정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 박노인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9시 박노인은 아파트 단지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각 동의 입구부터 지하주차장, 놀이터, 화단까지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화단의 장미꽃들이 봄볕을 받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주민들과 함께 심은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박 아저씨. 어제 심은 꽃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요. 산책 나온 박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봄이라 그런지 쑥쑥 잘 크네요. 여름에는 더 예쁜 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박노인은 물뿌리개를 들고 화단에 물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마치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박 아저씨,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203호에 사는 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즉시 연장통을 들고 김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수도꼭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물막이 고무가 낡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박노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무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박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수도 요금도 많이 나올 뻔했고요. 뭐료, 이런 일이야 제가 해드려야죠. 다른 곳도 불편한 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노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박노인은 한 구석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 바로 아들 민호의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이제는 큰 회사에서 과장까지 오른 민호를 생각할 때마다 박노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 박노인은 도시락을 펴놓고 혼자 식사를 하며 민호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경비실로 달려와 숙제를 하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책상이 좁아서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던 민호, 어려운 문제를 몰라서 끙끙거리면 옆에서 함께 고민해주던 박노인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우리 민호가 곧 결혼한다니까요. 정말 좋은 처녀를 만났답니다. 주민들에게 자랑할 때면 박노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비 일을 하면서도 민호의 학비는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민호는 좋은 대학을 나와 훌륭한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소포차가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각 집별로 소포를 나누어 정리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소포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소포를 대신 받아주고 집에 없을 때는 쪽지를 남겨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는 것도 박노인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501호 이사모님, 소포 왔습니다. 제가 경비실에 잘 보관해뒀으니까 편하실 때 가져가세요. 아, 감사해요. 박 아저씨 덕분에 항상 마음 놓고 있어요. 저희 집 열쇠도 맡겨놨는데 정말 믿을만해요. 주민들의 이런 신뢰가 박노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주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민호와의 통화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결혼 준비 때문이겠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종종 들르던 민호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짧게 안부만 묻고 바로 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노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물론 민호가 바쁜 것은 이해했지만 예전처럼 다정하게 이야기하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아마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모양이지. 며느리한테 잘해야 하니까. 박노인은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박노인은 아파트 단지 곳곳을 점검하며 돌고 있었습니다. 계단에 전등이 나간 곳은 없는지, 화단의 꽃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박노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박노인을 보며 우리 아파트 지킴이라고 부르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각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박 아저씨도 수고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저녁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가 휴대전화 화면에 떴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처녀일까? 우리 민호와 잘 어울릴까? 온갖 상상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평온한 일상이 박노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아파트 단지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민호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바로 민호의 약혼녀 수진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민호 씨가 자란 곳이구나요. 생각보다 오래된 아파트네요.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자란 수진에게는 이곳의 낡은 모습이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응, 여기서 쭉 살았어. 옛날 아파트라 좀 낡긴 하지만 정이 많은 곳이야.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을 살피며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던 아파트의 낡은 외관이 오늘따라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익숙했지만 옆에 서 있는 화려한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민호 아니야? 옆에 있는 예쁜 아가씨가 며느리감인가 봐. 아이고, 정말 예쁘네. 우리 박 아저씨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민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민호 씨,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보네요. 여기 사는 분들 다 아는 사이인가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서 다 아는 분들이야. 워낙 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관심이 많으셔. 민호는 애써 밝게 설명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편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민호를 알아본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호 형, 언제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형,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정말 예뻐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민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수지는 여기저기 시설들을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놀이터, 오래된 화단,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들이 수진의 눈에는 모두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저기 경비실이 있네요. 경비 아저씨가 계시는군요. 수진이 경비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화단을 가꾸고 있는 박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아버지의 경비원 복장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민호 씨, 저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시네요. 아는 분인가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를 소개해야 하는 순간이 왔지만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 앞에서 경비원 복장을 한 아버지를 인정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아, 저분은. 민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하려는 순간 박노인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오늘 일찍 들어오는구나. 연락도 없이 깜짝 놀랐네. 박노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과 처음 만나는 며느리감에 대한 설렘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경비원이 민호를 이름으로 부르는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호와 박노인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그 유명한 며느리감이구나. 참 예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아버지입니다. 박노인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0년간 주민들을 대하며 익힌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민호가 집안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모호하게 넘어갔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수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황스러움과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민호의 집안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수진의 차가운 표정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지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민호야, 집에 올라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거라. 오랜만에 왔는데. 박노인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차가운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수진이가 약속이 있다고 해서. 민호는 얼른 핑계를 댔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보니 불안했습니다. 주변에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민호 정말 오랜만이네. 이 예쁜 아가씨가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박 아저씨, 정말 좋겠어요. 며느리도 이렇게 예쁘고. 주민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구경거리로 보는 시선들이 불쾌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가요. 늦었어요.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네. 아버지,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민호는 아버지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타자 수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호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박노인은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감의 차가운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파트 주민 모임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정기 모임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안건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원 복장을 하고 모임 준비를 도왔습니다. 박 아저씨, 의자 배치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주민대표 김총무가 물어봤습니다. 박노인은 30년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로 회의실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의자 하나하나의 간격까지 세심하게 조정하고 물 한 컵 한 컵까지 빠짐없이 준비하는 모습이 박노인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확인해 보시죠. 박노인은 능숙하게 음향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마이크의 입김을 불어보고 스피커 소리를 조절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박노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박 아저씨 덕분에 매번 모임이 편하게 진행돼요. 정말 고마워요. 뭐료 당연한 일입니다. 박노인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아무래도 민호의 결혼 소식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박 아저씨. 며느리 될 아가씨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좀 차가운 느낌이 들던데. 첫 만남이라 그런가? 아무래도 강남에서 자란 아가씨라 그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지난번에 본 수진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박노인은 며느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왔네. 수진 양도 함께. 주민들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 소박한 회의실 분위기와 대비되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값비싼 구두를 신은 모습이 다른 주민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과 며느리감이 온 것을 보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되었습니다. 지난번 첫 만남에서 느꼈던 어색함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안건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 총무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관리비 인상 문제와 주차장 보수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회의 진행을 도우며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은 회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하품을 참으며 지루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단꽃들을 새로 심었는데요. 박 아저씨가 정성껏 돌봐주셔서 정말 예뻐졌어요. 한 주민이 박노인을 칭찬했습니다. 맞아요. 박 아저씨 아니었으면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깔끔할 수 없었을 거예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주민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박노인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쾌해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컵들을 치우고 바닥을 쓸고 닦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아직 정할 것들이 많아서 바쁩니다. 수진 양은 어때? 우리 동네에 적응하는 것 같아? 주민들이 관심 있게 물어봤지만 수진은 건성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박노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하느라 수진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노인은 며느리가 될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것에 반가워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수진 양. 무슨 일이냐? 박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은 박노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앞에서 그런 옷 입고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은 박노인의 경비원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박노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노인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자랑스럽게 입어왔던 경비원 복장이 갑자기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식의 하객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민호 씨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수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진의 마지막 말이 박노인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일이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 양. 박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민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마음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주민들의 시선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 수진이 한 말을 어느 정도 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무엇인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아저씨, 괜찮으세요? 가장 가까이 있던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노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박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한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자. 한 아주머니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진이가 약속이 있어서요. 민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수진이 이곳에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뒷정리를 계속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옷 입고 나타나지 말아달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가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조심해서 가거라. 박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슬픔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박노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민호의 팔짱을 끼며 나갔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수진의 태도를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인은 혼자서 남은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평소보다 손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박 아저씨, 괜찮으시죠?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주민대표 김총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박노인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예단 문제를 상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는 박노인의 표정은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수진과의 첫 만남 이후
마음이 계속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하면서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박노인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단 문제인데요. 수진이 집에서 금반지하고 목걸이를 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서요. 민호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요구하는 예단이 박노인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진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서. 민호의 말에 박노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박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입구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경비실을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런 데서 상의할 일이 있나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와 남편이 초라한 경비실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 수진아. 예단 이야기하고 있었어.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단요?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진은 박노인을 향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물론이지. 며느리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나. 박노인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경비원 월급으로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시죠? 수진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민호가 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우리 집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민호 씨 아버님이 경비원이라는 거. 수진의 말에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의 집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예단도 제대로 못 마련할 거면서 왜 큰 소리 치냐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양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심해요? 현실을 말하는 게 심한가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주변 주민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우리 집안과 맞으려면 자존심 같은 건 내려놓으셔야 해요. 경비원 주제에 무슨 체면을 차리려고 해요? 수진의 말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저희 집안에 민폐 끼친 거에 대해서요. 수진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박노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는 놀라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저와 아버님 사이의 일이에요. 수진은 민호를 제지하고는 다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무릎 꿇으세요.
그래야 제가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지 생각해 볼게요. 박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주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점잖고 예의 바른 박노인이 이런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저 아가씨가 뭐 하는 거야? 박 아저씨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들 민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들이 자신을 지켜줄지 두려웠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잖아.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강하게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심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경비원 아버지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수진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민호가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시아버지가 경비원이라고 비웃어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노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창피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저희 집안에 폐만 끼쳤다고요. 수진은 끝까지 자신의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민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주민들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박노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지만 가족 간의 일에 쉽게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을 때 박노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양.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수진은 마지막까지 냉정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무릎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자존심과 아들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는 박노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단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노인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70년의 인생에서 그 누구 앞에도 무릎 꿇은 적이 없었던 자신이 지금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비원 복장을 한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요. 더 기다릴 시간 없어요.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수진은 팔짱을 끼고 서서 박노인을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에는 추호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노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잔인함이 엿보였습니다. 박노인의 가슴 속에서는 30년간 쌓아온 참을성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호를 바라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무릎이 조금씩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간 존경해왔던 박노인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럴 수가. 박 아저씨가 뭘 잘못했다고. 주민들의 안타까운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갑자기 민호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버지가 이런 굴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사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수지는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진의 눈치를 보느라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하려 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고요? 경비원 주제에 우리 가문에 들어오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경비원이라니요?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개해요? 수지는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경비원 딸 같은 시댁은 정말 못 참겠어요.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수진의 마지막 말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가씨 정말 너무한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박 아저씨가 30년 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정말 인정머리가 없어.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분노한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조용히 다른 주민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냥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박 아저씨가. 예전에 누가 박 아저씨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본 것 같아. 분명히 들었어. 이 대화를 들은 다른 주민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 나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박 아저씨가 예전에 큰 회사 다니셨다던데. 정말? 그럼 왜 경비 일을 하시는 거야? 이상하네. 아마 은퇴하신 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닐까? 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박노인의 진짜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평소 박노인의 품격 있는 언행을 보며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주민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모 회장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경비원은 경비원이에요. 수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런 거짓말로 체면치레하려는 건 아니겠죠? 더 한심하네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예요.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모욕이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수진 양. 박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뭐요? 이제야 정신 차렸나요? 어서 무릎 꿇으세요. 수지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박노인이 결국 자신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더 참기 어렵겠구나. 박노인의 말에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박노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감지했습니다. 참았다고요? 뭘 참으셨다고요? 경비원이 무슨 참을 게 있어요? 수지는 계속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주민들이 다 모여 있고 관리소장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아, 소장님. 잘 왔네요. 이 경비원 아저씨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제도 모르고 설쳐요. 수지는 관리소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박노인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민과 경비원 사이의 갈등에 끼어들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관리소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관리소장이 박노인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회장님이십니까? 관리소장의 말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뭔 소리예요? 이 사람이 회장이라고요? 수진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정말 박 회장님이시네요. 제가 예전에 한국산업개발공사에서 일할 때 여러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관리소장의 말에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업개발공사요? 그 큰 회사요? 거기 회장이셨다고요? 정말요? 아, 그래서 그렇게 품격이 있으셨구나. 주민들의 놀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점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비원이라고만 알고 있던 박노인이 큰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장난치는 거죠?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 회장님은 한국산업개발공사를 30년간 이끌어오신 분이에요.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은퇴하신 후에 이곳에서 경비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곳에서 뵐 줄은 몰랐네요. 관리소장의 설명에 주민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들과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던 박노인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박 아저씨가 정말 회장님이셨던 거야? 30년간 우리랑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네. 겸손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주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수진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의 말이 끝나자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채로 박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경비원으로만 알고 있던 박노인이 사실은 한국산업개발공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30년간 경비실에서 차 한 잔 나눠 마시며 이야기했던 분이 그런 높은 분이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이 아파트에 사는 박노인일 뿐입니다. 박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수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민 대표인 김 총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회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몰라봤네요. 김 총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퇴한 후에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고 싶었거든요. 박노인의 말에 주민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30년 동안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온 박노인의 인품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그럼 왜 경비 일을 하셨던 건가요?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사에서 은퇴한 후에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곳 경비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람을 찾고 싶어서 지원했지요. 박노인의 설명에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완벽하게 하셨구나.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죠.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주민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박노인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시아버지였는데 자신이 그분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님,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주식 등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내며 나눔을 실천할 때가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주민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민호 결혼 준비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으시겠네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습니다. 박노인은 민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겨왔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출신이라는 자부심, 집안 배경에 대한 자신감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지는 박노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노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어나라, 수진 양. 박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내려놓았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어디서든 드러나는 법이지. 박노인의 말에 주민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지위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 양,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 나는 30년 동안 이곳에서 주민들의 진심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었어. 박노인의 따뜻한 말에 수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계셨으면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사시다니. 주민들의 칭찬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오히려 진짜 사람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경비 일을 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반성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아버지를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민호야. 너도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박노인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도록 해라.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박노인의 말에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과 지위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 양도 일어나거라.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다. 박노인은 수진에게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진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박노인의 너그러운 마음과 겸손한 자세에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대표 김총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곳이 내 집이니까. 박노인의 대답에 모든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박노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 박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많은 것들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앞으로는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의 진실이 드러난 후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박노인이 사실은 한국산업개발공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아직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올랐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앞에서 일어서기는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호 씨, 민호 씨.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를 불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네, 민호 씨.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 관계도 끝이야. 민호의 말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말 못 들었어? 우리 끝이야. 민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수지는 울부짖으며 민호에게 매달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요. 수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게 변명이 되는 줄 알아?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게 몰라서 할 일이야?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민호의 말에 수지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지는 무릎을 꿇고 민호에게 애원했습니다. 박노인은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수진의 본성을 보고 난 후로는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보여준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야. 민호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꾸는 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속물적인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어. 민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박노인이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민호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맞아.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게 나쁜데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민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수지는 주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요? 수진의 말에 주민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가족 일? 박 회장님을 그렇게 모욕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 일이라고? 30년 동안 우리가 존경해온 분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서 무슨 소리야?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민호마저 자신을 떠나려 하고 주민들은 모두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결혼식도 다 준비해 놨는데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결혼식? 그딴 건 취소해.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고서도 결혼을 하겠다고? 정신이 나간 거야? 민호의 말에 수지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수지는 계속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구나. 박노인의 따뜻한 말에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 알았으니까 된 거다. 박노인은 민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수지는 이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민호가 완전히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보여준 모습,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너의 진짜 성격이야.
그런 사람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 민호의 마지막 말에 수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그런 며느리 들여서는 안 돼. 박 회장님도 마음 편하게 되셨을 거예요. 주민들의 위로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봐. 사람은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민호의 마지막 충고에도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시선, 주민들의 비난 어린 눈빛, 그리고 자신이 저질러 놓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화장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수진 양.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박노인의 마지막 충고에 수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 완전히 사라지자 아파트 단지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곁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이 파투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아들아? 박노인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민호야. 박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워요.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부끄러운 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마음이었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이 내 곁에 돌아왔구나. 박노인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민호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부자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감동적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봐온 박노인과 민호의 관계가 드디어 회복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부자가 화해했네. 박 회장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정말 다행이야. 민호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주민들의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김 총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까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김 총무의 질문에 박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박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불러왔는데 갑자기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이셨는데 지위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부르시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박노인의 겸손한 말에 주민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박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회장님으로 모실게요.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박 회장님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30년 동안 우리를 위해 봉사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분이세요. 주민들의 진심 어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요. 민호는 주민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뭐요? 박 아저씨는 우리의 가족 같은 분이에요. 30년 동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 갚겠어요. 주민들의 따뜻한 반응에 박노인과 민호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제가 자주 올게요.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언제든 와라. 박노인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경비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아니다. 나는 이 일이 좋다. 주민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좋으세요? 그래. 이 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 박노인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하나둘 주민들이 박노인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박 아저씨, 아니 박 회장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평화로운 거예요. 주민들의 인사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단순히 경비원이 아니라 한국산업개발공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에 더욱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주셔서요. 박노인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이런 아버지와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이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구나. 박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는 특별히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주민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다. 박노인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밤은 깊어갔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된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박노인을 부르는 호칭은 여전히 박 아저씨였지만 그 이름 속에는 이제 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박노인이 30년 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